기성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입니다.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면 그 강제 당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로 싸우며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청코너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코너에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자, 3선 국회의원 출신 두 분의 깊은 내공을 바탕으로 오늘 치열하게 맞붙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 이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의 징계 관련한 논란 좀 두 분과 함께 추가로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민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공수처 법안, 물론 이 민주당이 추진했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거를 개인 의원이 기권패를 던졌다. 이거 징계 사유인가요? 예,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 네네. 2005년도에 국가보안법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만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고 아, 예, 예. 대다수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네. 폐지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은 자기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지만 네. 그 사람들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 정신과 태도에 기초해서 본다고 한다면 네. 공수처 자체의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절차와 방법을 갖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견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고유한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정당의 정신에 부합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또 민정 의원께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우리 민병두 위원장이 말씀 잘하시네. 아, 말씀을 잘하신다. 이 뭐가 복잡한 이야기입니까? 상당히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당대표답게 그야말로 스타일대로 이야기한 거죠. 강제 당론이니까 그 말 안 들었으니까 우리가 우리 당에서 징계했는데 니네들이 무슨 말 하느냐 그 이야기인데 좀 이번에는 좀 사실상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좀 비판을 받아도 이 문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해찬 대표는요, 뭐 강제적 당론, 권고적 당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번 징계 문제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동의하시나요? 강제적 당론, 구속적 당론이라고도 하죠. 권고적 당론 두 가지가 있는데 권고적 당론은 가급적이면 여기에 맞춰 투표하라는 거고 강제적 당론은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권 내의 관습헌법 같은 거예요. 실제로 어느 당도 당원 당규에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적 당론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민주정당의 기초 정신에 비춰서 본다면 그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당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곤란하다고 보고 당이 그에 따른 자신의 선택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어떤 의총 과정에서 투표 과정에서 그것이 지지자들, 당원들, 주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사법적 형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가 헌법과 그리고 법률에 명시된 이 자유투표의 원칙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별적 헌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에 사실상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 헌법기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신껏 투표한 그 행위 자체를 놓고 지금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징계 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의 당원 당규가 우선인지 아니면은
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그런 헌법적 양심이 우선인지 이걸 명확하게 무슨 밝혀줘야 돼요. 강제적 당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더군다나 헌법기관 국회의원을 갖다가 그것도 국회의원 임기 딱 마지막 날 이미 민주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징계 의결을 해놓고 마지막 날 그 본인 당사자에게 이렇게 통보했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정당을 뭐 지향하는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전혀 민주당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볼썽사나운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저 뭐 질문하려고 하는 걸 사실 김성태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당론과 이제 헌법이 충돌을 했을 때 이제 정당 소속으로서 당론을 택해야 되냐, 헌법을 택해야 되냐,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령 판사는 그러니까 헌법에 기초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양심의 범위는 사실은 헌법으로 제한되는 거죠. 그 양심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죠. 가령 뭐 우리 헌법은 파시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양심의 자유를 갖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헌법의 범위를 넘어선 양심의 자유를 갖다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공수처법이 과연 헌법에 정한 양심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표결 행위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정당의 존립 근거, 정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때 그러한 경우에도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리 당에서 가령 당론을 정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일부가 이탈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의 존립 근거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양심에 따른 표결과 또 그 양심에 따른 표결이라고 할지라도 정당의 존립 근거에 해가 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을 달리할 수가 있겠죠. 당에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금태섭 의원의 표결 행위가 정당의 존립 근거를 갖다 흔들었느냐, 정당의 어떤 다음 선거에서 무너질 정도로 패배할 정도로 존립 근거를 흔들었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도 이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문제를 두고 상당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당규상에는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김혜영 최고위원 발언 전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사실 뭐 당내 갈등으로까지 좀 비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뭐 저는 당내 갈등이라고 보지 않고 차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직무 수행에 따라서 자기 어떤 그 양심과 이거에 기초하는 행위를 갖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심을 청구했잖아요. 재심을 청구했는데 당원들한테 적용해야 할 걸 국회의원한테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재심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당원이에요. 그래서 그 당원에 적용하는 그 징계 사유를 갖다가 잘못 적용했다는 재심 사유는 저는 근거가 좀 없다고 봅니다. 이 재심 사유가 징계 사유가 다르잖아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특권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청년 의무와 관련된 것. 근데 국회의원이기 전에 당원이잖아요. 그 당론 위반 부분인데 그 당론 위반 부분은 뭐 금태섭 의원한테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은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경고보다 좀 낮게 한 주의 정도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미봉책이고 그거는 뭐 정당의 어떤 그 결정에 대한 권위를 갖다 부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차제에 저는 재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당론 미비, 그러니까 당원 당규가 헌법과 국회법을 갖다가 이것이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헌법 소원하듯이 윤리심판원에서 한번 그 당의 어떤 헌법 소원기구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회에다가 한번 소원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논쟁이기 때문에 미봉책으로 장량 경감을 하겠다. 경고해서 주의를 끝내겠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민 의원님께서 이 중요한 화두를 던졌고 이 국회의원의 양심 어디까지 허용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미래통합당도 특히 김성태 의원님 같은 경우 여야 의원 다 겪어보셨는데 미래통합당도 개인의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반대로 이 당론 투표 많이 했었잖아요. 저도 원내대표 시절에 예. 뭐 당론 투표로 이렇게 법안이라든지 때로는 뭐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또 때로는 뭐 그런 당의 입장을 가지고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주지 않는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늘 그때마다 또 징계 조치하고 또 문책하고 그 다음에 공천이라든지 당직에 이런 어떤 뭐 좀 차별을 두고 불이익을 줬다 그러면은 문제겠죠.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의 이 징계권은 그럼 요 근래 조국이라든지 윤미향 이 사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당 대표까지 나서 가지고 이렇게 옹호하고 또 항구령 내리고 입단속까지 시키면서까지 문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데 이렇게 또 이제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신 투표한 것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한마디로 뒤끝이 있게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고요. 금태섭 의원이 이번에 이제 재심 청구를 한 5가지 사유만 보더라도 그는 한 3가지 정도 저는 확 와닿더라고요. 그동안 이때까지 민주당 내에서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한 사례가 있었는가? 없어요. 제가 알아봐도 없고. 또 이번 징계는 민주당 이제 강령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민주당 현재 지금 당헌 당규를 이렇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획일화된 정치가 아닌 다양성을 이렇게 반영된 그런 정치를 존중한다고 그래요. 또 이제 하나는 정당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가장 우선시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이렇게 내 그런 부분을 금의원. 금의원. 그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공약 1호가 아니었다면은 이런 강제 당론으로 정의됐을 이유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끝까지 한마디로 집권당 민주당이 충성스러움을 보이기 위한 한마디로 이런 너무 가장된 정치 행위예요. 그런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갇힌 사고에 그런 사고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결국은 국회 마지막을 갔다가 지난번에 불행하게 장식을 하고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든 것 같아요. 뭐 저도 민주당 소속으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16년 동안 몸담아왔지만 결코 뭐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적도 없고 대통령이 당론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다 의원들 스스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갖다 모아간 것이고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 당시 어떤 4+1 대치 상황 하에서는 강제적 당론으로 규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거는 뭐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정답이냐 아니냐 하는 선택의 문제였던 것이죠. 네, 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건으로 이슈 박스부터 지금까지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